남성 리더의 문제 해결 화법에 관해서 강의를 하겠는데 그 강의를 하기 전에 기본적인 그 소통 공감에 관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말을 잘하기 위해서 오시잖아요. 대중 앞에서 어떻게 하면 멋지게 박수받는 스피치를 끌어낼 수 있을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지껏 해왔는데 오늘은 테이블 스피치입니다. 1대1로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철수하고 영희가 있는데 철수와 영희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철수와 영희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네네. 나포. 나쁘지 않아요. 그것도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됩니다. 공통 분모. 뭔가 겹치는 게 있어야 이게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전혀 뭐 공통적인 화제가 없거나 공통적인 관심사가 맞지 않거나 공통적인 뭔가가 없으면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어요. 다 따로따로예요. 그죠?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모이신 것은 스피치라는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모이신 거예요. 놀라운 인연입니다. 네. 그런데 이 영희와 철수 사이가 관계가 지속이 되려면 라포, 마음의 유대가 형성돼야 됩니다. 라포, 신뢰가 있어야 서로 관계가 형성되고 오래 갈 것 아니겠어요? 저 친구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미래가 예측이 불가능해. 약속을 지켜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나에 대한 관심도 없고 배려도 없어. 이러면 관계가 형성될 수 없죠. 바로 손절당합니다. 자, 그러면 라포를 형성하려면 첫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나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야 나도 관심을 가져주고 같이 뭔가 일을 동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약속 이행입니다. 약속 이행. 저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가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근데 요즘 교통이 많이 막혀가지고요, 네, 약속 시간 지키기가 힘들어요. 너무 길이 막혀가지고 늦었다에 30분. 그것도 한두 번이죠. 매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교통 상황을 파악을 해서 미리 가 있어야 돼요. 동의하시죠? 예. 미리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꼭 지켜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시간 엄수입니다. 내 시간은 중요한데 네 시간은 뭐 좀 기다려주면 안 되겠니?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시간이 중요한 것처럼 상대방 시간도 중요한 거예요. 시간을 소중히 해줘야 돼요. 네, 언행일치라고 합니다.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같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꼭 할게. 그럼 꼭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사정이 그렇게 됐다 해 어떡하냐? 이거 안 돼요. 말을 했으면 지켜야 돼요. 언행일치가 됐을 때 약속이 이행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진정성. 가식적이지 않고 진정으로 돼야 돼요. 난 이걸 인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 살다 보면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이득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인간적이지 못한 거에 반대말은 뭘까요? 비인간적. 비인간적은 뭐하고 통할까요? 너무 계산적인 사람들. 너무 이해타산적인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친구지간에도 너무 이해타산적이고 너무 계산하고 그러면 그걸 잔머리 굴린다고 그러잖아요. 잔머리 굴린 사람이 여러분들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거예요. 네. 두툼하게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두툼하게 관계를 유지해 주는 것, 이게 인간적인 사람이지 않을까요? 눈물을 같이 흘려줄 수 있는 사람, 이거를 측은지심이라고 하거든요. 측은지심이 없는 사람, 남의 아픔을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은 사이코패스예요. 범죄자하고 같아요.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마음 아파하겠지. 이걸 해야 되면 그 짓 못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너무 가식적이거나 너무 이해타산적이거나 너무 임기응변적이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두툼한 인간적인 두툼한 인간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모두 갖추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만 박수. 자,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 만나면 같은 동료, 같은 직장, 같은 아는 지인이면 늘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제가 생일 지났어요. 음력 생일로 지났습니다. 근데 우리 나이는 음력 생일 지나잖아요. 근데 양력 생일로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화분이 하나 왔어요. 이거는 우리 모임에서 왔는데 이건 관심입니다. 상대에 대한 관심. 기념일이 언제지? 기념일을 챙겨주는 거. 그죠? 이런 거 다 관심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념일을 챙겨주고 있습니까? 요즘 카톡이 다 알려줘요. 미리. 그죠? 관심 가져주는 것, 그리고 약속 이행하는 것, 그 다음에 인간적인 것, 계산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나 지금 힘들어. 그러면 너 힘들구나. 그래, 힘들겠구나. 근데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상대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고 상대가 힘들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공감이라는 게 뭐죠? 공감은 따라합니다. 마음을 읽어주는 것. 시작. 마음을 읽어주는 것. 감정을 읽어주는 것. 감정을 읽어주는 것. 나 요즘 힘들어. 그러면 너 힘들단 말이지. 얼마나 힘든데. 이게 감정을 읽어주는 거예요. 이게 공감력이에요. 공감력이 없는 사람들은 제가 뭐라고 했죠? 사이코패스라고 했죠. 공감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관계가 잘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환 반응하고요, 지지 반응이 있습니다. 전환 반응, 지지 반응. 나 요즘 힘들어. 그래, 너 힘들구나. 근데 나도 힘들거든. 근데 내가 요즘 힘든 일이 뭔 줄 알아? 요즘 신년 들어가지고요. 사람들이 나한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건 무슨 반응? 전환 반응.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줘야 됩니까? 지지 반응. 나 요즘 힘들어. 너 힘들구나. 왜 힘든데? 얼마나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지지 반응이에요. 여러분들은 전환 반응을 잘 쓰십니까? 지지 반응을 잘 쓰십니까? 대체적으로 되게 사람들이 전환 반응을 많이 써요.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지 반응. 상대방의 이야기를 계속 풀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감정을 읽어주는 게 지지 반응입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남자들이 이걸 잘 못해요. 김희동님 예예히 그러셨는데 아마 사모님한테 잘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보, 나 요즘 힘들어요. 그러면 야, 그것도 힘드냐? 옛날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 뭐가 힘든데? 라고 이제 묻는 건 이거는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를 지금 남자들은 뭐를 대화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요, 정보의 파악, 정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정보 파악. 왜 대화를 해요? 정보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어떻게 해줄까? 문제가 뭔데? 이걸 뭐라고 하죠? 다 붙이는 거예요. 다 붙이는 거. 근데 여성들이 이걸 대체적으로 잘해요. 여성들은 나 힘들어 그러면 힘들구나.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감정을 읽어주는 것. 감정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감정을 읽어주고 상대의 감정을 인정해주는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생각할 일은, 죄송합니다. 저거 전화 뒤집어 놓고 올래. 세 가지입니다. 됐네요. 첫째, 둘째, 셋째인데요. 첫째가 뭐냐면 거절을 어떻게 할까? 거절 확보. 그 다음에 사과를 어떻게 할까? 사과 확보. 그 다음에 질책.
질책화법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절을 잘 하시는 편입니까? 되게 잘 못해요. 어쩔 바를 모른다고요. 충청인들은 뭐라는 줄 알아요? 부탁을 하면 그래 좀 생각해 볼게. 예스노가 불분명해요. 경상도 사람들이 3년간 기다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 본다고 해서 되는 줄 알고 3년을 기다려도 결과가 안 나오는 거야. 충청인들은요 양반이라서 대놓고 노란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볼게 시간적 여유를 줘 한다고요. 근데 경상도 사람들은 그게 예스인 줄 알고요 3년 동안 기다렸다가 그때 깨달았대요. 충청도 사람들 믿을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여러분 예스노를 확실히 해줘야 돼요. 살아가면서 아마 터득하셨을 거예요. 이쯤 되면 그죠? 네, 근데 젊었을 때 못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나이가 조금 먹다 보니까 이제 요령이 생겨서 거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도와주고 싶어. 근데 내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 근데 이런 방법은 어떨까? 영희가 돈이 좀 깨더라. 영희한테 돈 부탁하면 어떨까? 저한테 KBS 아나운서가 저한테 돈을 요구를 빌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정보를 들었거든요. 이 친구가 포카를 해가지고 남의 돈을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유있게 그냥 용돈 줬어요. 그리고 갚지 않아도 돼. 아직까지 안 갚았어요. 한 10년 지났는데. 근데 그 대신 저한테 그만큼의 대가를 주더라고요. KBS 교양 강좌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KBS 교양 강좌를 3번 정도 했는데 한번 교양 강좌 만들어줘서 나가서 했습니다. 강좌하고 교양 강좌하고 나면 이제 출연료를 받잖아요. 출연료로 그냥 뭐라고 하나요? 퉁쳤습니다. 근데 본인이 아직 안 갚았어요. 받을 생각도 안 돼요. 네, 그런 방법이 있죠. 내가 최대한 상대방의 부탁을 수용할 수 있는 것만큼 수용해주고 나머지는 내가 한계 밖이다, 능력 밖이다. 그거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라 라고 거절할 수도 있죠. 그죠? 예. 내가 네 거절은 못 들어줘. 미안해. 내가 돈이 어딨냐? 내가 은행이냐? 철수가 돈이 좀 잘 돈다는데 철수한테 내가 얘기해볼게. 그 대신 내가 밥 한 끼 살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거절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 거절 화법에 관해서 좀 이따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사과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과. 내가 잘못했을 때 진정으로 여러분들은 사과를 하십니까? 남자는 함부로 무릎을 꿇어서도 안 되고 남자는 함부로 말이 많아도 안 된다. 그래서 묵직해야 된다. 남자들은 사과를 안 해요. 근데 사과를 잘하는 사람이 진정 용기 있는 사람이고 사내 중에 사내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립 서비스, 입으로만 사과하면 안 됩니다. 사과에는 뭐가 따라야 돼요? 보상이 따라야 돼요. 따라삽니다. 사과에는 보상이 따라야 된다. 시작. 사과에는 보상이 따라야 한다. 그래서 내가 이 친구 때문에 얼마나 심적으로 부담감을 줬고 피해를 줬는지 파악을 해서 그 이상의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선물을 한다든지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뭐 여행을 같이 간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나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라고 사과를 해야 됩니다. 정식으로. 근데 그 전에 보상이 들어가면 사과가 더 용납이 쉽겠죠. 여러분들은 사과를 잘 하시는 편입니까? 사과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책화법입니다. 잭 웰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눈물이 쏙 빠지도록 솔직하게 꾸짖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따뜻하게 또 보상 화법을 써라. 이게 샌드위치 화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질책을 하십니까? 나 그거 못해요. 많아요. 상사로서 밑에 직원한테 나 듣기 싫은 소리 못해요. 선천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냥 얼버무려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직을 위해서는 따끔하게 혼낼 건 혼내야 되는 것이죠. 질책. 근데 질책하고 혼담하고 다른 거 아시죠?
험담은 뭐예요? 없는 그 사람이 자리에 없는데 그 사람의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건 험담. 이 험담은 말하는 자신한테도 피해가 가고 듣는 사람도 피해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험담을 해서는 안 되죠. 왜요? 험담을 하면 이 친구 내가 없을 때 나를 흉볼 수도 있겠네 라고 해서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절대 험담하는 자신에게 굉장히 피해가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험담을 안주 삼아서 술 먹는 남자친구들이 있죠. 그럴 때는 좀 험담해도 돼. 상사를 험담하다든가 직장 이런 어떤 조직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지칭해서 걔는 못된 사람이다.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거는 독입니다. 독. 누구한테 독이 가장 커요? 본인한테 가장 큽니다. 듣는 사람도 동조해줌으로 같이 뭐가 돼요?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게 다 전달이 돼요. 네. 반말은 쥐가 듣고 남말은 새가 듣는다는 말이 있는데 비밀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 없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갑니다. 비밀이 없다. 시작. 비밀이 없다. 또 하나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따라갑니다. 정답 없다. 시작. 정답 없다. 정답이 있어요? 다 각자 삶의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정답이 없습니다. 가치 기준이 다릅니다. 또 하나 없는 게 있는데요. 이거 알아야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갑니다. 이 세상에 공짜 없다. 시작. 이 세상에 공짜 없다. 네. 공짜 말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애들이에요. 철이 덜 들었어요. 공짜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부자지간에도 그렇고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어떤 경우라도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는 것입니다. 공짜 심리를 바라는 사람들은요 좀 간사해요. 왜요? 네, 뭔가 얻으려고 하니까 아부하고 속에 없는 얘기하고 뭐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보기가 민망스럽죠. 아이고 측은지심이 생깁니다. 공짜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당당해요. 왜요? 내가 내 역할을 해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거니까. 네. 따라갑니다. 공짜 바라지 마라. 공짜 바라지 마라. 정답이 없다. 정답이 없다. 또 하나는 비밀 없다. 네. 그러니까 험담하지 말아라. 네. 그러나 질책은 할 수 있다. 질책을 어떻게 할까요? 너 정말 난 믿어. 성실하고 또 아이디어도 있고 또 어떤 일을 잘 정확하게 해내. 근데 이번 일만큼은 이런 점에서 잘못되어 있지 않을까? 이 점만 고쳐준다면 난 너를 계속 지지하고 응원해 줄 수 있어. 잘할 수 있겠지? 이거 뭐예요? 질책한 거예요. 야 친구야, 내가 단점이 뭔지 얘기 좀 해줘. 너밖에 없잖아. 어떤 얘기라도 내가 다 받아들일게 라고 간청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 따라합니다. 성공하려면 충고하지 마라. 시작. 성공하려면 충고하지 마라. 그래? 내가 그동안 말을 못했는데 너는 말이야 게을러. 그리고 약속도 못 지켜. 그리고 더 공부해야 돼. 너 아는 게 뭐가 있니? 막 이렇게 인격적 모독을 하면 이건 완전히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친구가 설령 내가 뭐가 부족한지 네가 충고해주면 안 되겠니? 지적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을 할지라도 그걸 우회해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막 쏟아 부으면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런 경우 아마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따라합니다. 성공하려면 충고하지 마라. 성공하려면 충고하지 마라. 그러나 질책은 할 수 있다. 근데 샌드위치 화법으로 너 정말 멋있어, 훌륭해. 근데 이것만큼은 좀 고쳐야 되지 않겠니? 이것만 고친다면 너는 베스트야. 계속 응원해 줄게. 할 수 있겠지? 샌드위치 화법으로 질책할 수 있습니다. 네. 잘못을 꼬집어 줄 수 있습니다. 충고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인간적인 모독을 줄 정도로 쏟아붓지 말아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는